했죠.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수학하에 첫 단원이 집합이라고 했고, 조건에 의하여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대상이 분명하다라는 건 수학적인 기준으로 완벽하게 딱 하나로 결정이 돼야 집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자, 그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소라고 불렀죠. 영어로 엘리멘트라고 한다라고 했고, 집합은 일반적으로 대문자로 표시한다라고 했지. 예를 들면 5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이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각각의 원소는 컴마로 구분한다 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럼 누군가 이 집합을 보고 1이 이 집합의 원소입니다 라고 하면 기호로 이렇게 쓴다 라고 했지. 삼지창 모양으로. 맞습니까? 그럼 가운데 이 엘리멘트의 앞글자 딴 거예요. 영어 2를 기호화해서 표현한 거고, 그럼 가운데 이 기호가 있으면 이쪽은 원소, 이쪽은 집합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맞습니까? 그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일반적으로 집합은 대문자, 일반적이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소문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원소는 일반적으로 소문자로 나타낸다. 그리고 가운데 이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기호는 엘리멘트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자,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유한집합은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있는 거, 이거 유한집합이라고 했고, 셀 수 없이 많은 애들, 예를 들면 자연수의 집합은 자연수라는 수학적인 기준은 명확하지만 셀 수 없지. 그런 걸 무한집합이라고 하고, 그리고 공집합은 현재 교육과정에서 이 표현 방법은 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파이, 이게 뭐 기술 시간 같은 데 보면 뭐 직경을 나타낼 때도 우리가 파이라고 하고, 자, 이 두 가지 기호로만 표시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뻥이고 한 가지 기호로만 표시합니다. 자, 이렇게. 네, 맞죠? 그 다음이 나타낸 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집합의 표현 방법. 자, 집합의 표현 방법은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원소 나열법이 있고, 직접 원소들을 조건을 만족시키는 대상 하나하나를 직접 나열한 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고, 그런데 무한집합 같은 애는 좀 표현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죠. 그 경우에는 x컷 x는 자연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여기는 나열해야 될 것들, 그리고 여기는 나열할 놈의 조건을 쓰시면 된다라고 했죠.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를 다 나열해 주세요 라는 명령어예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걸 조건제시법. 수학적으로는 이게 더 아름다운 방법이라고 했고, 얘는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원소가 쉽게 눈에 들어오니까 두 가지 방법 다 섞어서 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0-1번까지 했죠. 20-1번 안 했나? 안 했습니까? 헷갈립니다. 자, 이제 20-1번부터 봅시다. 자, 얘는 지금 가운데 점점점 돼 있고 집합 A가 원소 나열법으로 써 있어요. 3, 6, 9, 12. 특징을 보면 3의 배수지. 99 이하의 3의 배수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B는 이렇게는 잘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조건제시법. 그러면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 볼게. 20보다 작은 소수 다 나열해 볼게. 2, 3, 5, 7, 11, 13, 17, 19. 이게 20보다 작은 소수죠. 직접 나열해 보면. 그 다음에 C는 뭐냐? C는 X는 n분의 1. 얘를 나열해 달래. 그죠? X를 나열할 건데 특징이 n은 자연수래요. 그럼 n이 1이면 X는 1이죠. 저 원소 중엔 1이 있겠고, n이 두 번째 2다 라고 하면 X는 2분의 1. 2분의 1도 나열하면 되겠고, X가 3이, n이 3이다.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나가는 무한집합이겠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집합 D가 좀 특이한데, D는 이거 하나 자체가 원소예요. 사진처럼 생각하시면 돼. 그림. 지금 여기 컴마 중괄호 쳐져 있으니까 요거 자체가 하나의 원소야. 그러니까 1이나 2가 원소가 아니라 그림처럼 생각하면 돼. 괄호 쳐지고 1이 원소다 라는 얘기입니다. 1이 원소다. 자, 그럼 1번부터 보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기호를 쓰래. 자, 60은 A의 원소로 있을까요? 있겠죠. 3의 배수 맞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19는 B의 원소로 있습니다. 그죠? 자, 9는 C의 원소로 있을까요? 여기 9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하게 없겠지. 자, 1은 D의 원소로서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맞으려면 이놈은 원소로 있는 거 맞아요. 이놈은 원소로 있는 게 맞지만 1은 없지. 1이 원소로 있으려면 여기 이런 애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요놈 없습니다. 없으니까 네 번째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적어주셔야 되겠고, 맞아요. 자, 2번 집합 A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래. 자, 근데 얘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가장 뭐 표준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99 이하의 3의 배수 아닙니까? 맞죠? 그럼 x 나열해 주세요. x는 그냥 0부터 100까지라고 합시다. 어차피 100은 안 들어갈 테니까 0부터 100 사이의 3의 배수 다 나열한 게 지금 a지. 예, 맞습니까? 근데 조건제시법은 하나만 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써도 맞습니다. 3 이상 99 이하인 3의 배수, 이것도 똑같은 애들이 나열이 되겠지.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은 표현하는 방법이 한 가지는 아니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유한집합인 것을 모두 찾고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A 유한집합 맞지? 원소의 개수 셀 수 있습니다. B도 셀 수 있고요. C는 셀 수 없고 D도 셀 수 있지. 자,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식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였죠. 이건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열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A는 100 미만의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누면 33개 있겠지. 33개입니다.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는 33개. 여기 개는 쓸 필요가 없어. 그냥 33 숫자만 쓰시면 되고. 자, B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그리고 C는 무한집합이니까 쓸 필요가 없죠. 쓸 필요가 없고, D는 원소가 2개 있네. 얘랑 얘밖에 없잖아. 자, 뭐 크게 어려움 없이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부터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여기 여러분들 좀 부등식을 배웠어야 되는데, 지금 고차 방정식쯤 합니까? 부등식 했어? 2차 부등식도 했어? 하고 있어? 다행이네. 그럼 좀 있으면 수학상 복습 돌아가겠구나. 자, 그 다음 기본 문제. 이제 이거를 보통 제일 처음에는 어려워하는데, 여기는 전혀 새로운 기호가 나온 거예요. 이 문제에서만 약속입니다. 이런 연산기호는 원래 없죠. 더하기하고 원 그려놓은 연산기호는 원래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만 약속한 거예요. 자, 근데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A의 원소 스몰 a랑 B에 속하는 원소 스몰 b를 뽑아와서 둘을 더한 걸 나열해달라고 했어요. 둘을 더한 걸. 맞죠? 그 다음에 다음 집합을 구하래. 그럼 제가 이 칠판 오른쪽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써서. A는 원소 2개입니다. 지금 B도 2개예요. 자, 편의상 이 기호는 명칭은 없지만 원이니까 저 서클이라고 부를게요. A 서클 B는 자, 어떤 조건을 이용해서 새로운 집합을 만드는 거예요. 조건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6명이 앉아있는데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을 그룹핑할 수 있지, 나눌 수 있습니다. 키로 나눌 수도 있고 몸무게로 나눌 수도 있고 시력으로 나눌 수도 있고, 맞지? 그 조건이 좀 와닿지 않지만 이런 수학적인 조건으로 집합을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조건을 잘 받아들이시면 여긴 다 풀 수 있는데 처음에는 어색할 거야. 이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조건이니까 A에서 원소 하나 뽑아오고
B에서 원소 하나 뽑아오고 둘 더한 놈으로 나열해달래. 그럼 이 시행을 다 하셔야 돼. 다. 모든 원소에 대하여. 자, 제가 0, 1 뽑아올 수 있죠. 0은 여기 속하는 애고 1은 여기 속하는 애니까 둘이 뽑아와서 더한 놈을 나열. 맞죠? 그 다음에 0이랑 2 뽑아서 더해서 나열. 그죠? 자, 여기 있는 1이랑 1 뽑아서 더하면 2지. 근데 2는 이미 있지. 더 이상 쓸 필요 없고 중복으로. 여기 있는 1과 2를 뽑아서 더하고 나열. 이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이게 A 서클 B가 되겠고, 맞습니까? 1번 문제를 제가 푼 것이고, 2번은 똑같은 집합에 대하여 이 연산을 해보래. 자, 그럼 이번에는 A, B가 필요 없고 A, A. 자, 해봅시다. 그냥 하나씩 천천히 해보면 돼요. 여기서 0 뽑고 여기서 0 뽑고 둘이 더하면 0이네. 여기서 0 뽑고 1 뽑고 더하면 1이고 1 뽑고 0 뽑고 더하면 1인데 썼으니까 쓸 필요 없고 이렇게 되겠죠. 자,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겠고, 이제 3번은 자, 소괄호는 원래 우리가 수학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얘를 먼저 계산해야 되죠. 연산의 순서가. 근데 이거 위에서 구했습니다. 1, 2, 3이래요. 이 새로운 연산을 마친 이 집합은 1, 2, 3이 원소고, B는 애초에 1과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었죠. 맞습니까? 이제 이 둘을 다시 서클이라는 연산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또 이 시행을 하면 돼. 여기 있는 1 뽑아서 더하면 2, 2 뽑아서 더하면 3, 3 뽑아서 더하면 4. 맞죠?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적습니다. 중복되는 건. 자, 여기 있는 1 뽑아서 더하면 3 여기 있네. 2 더하면 4 여기 있고 3 더하면 5만 적어주시면 되겠지. 이 외에 다른 수는 어떻게 뽑아서 더하더라도 이거 말고는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 있는 애 다 적어주시면 끝. 자, 됐습니까? 이게 문제의 약속에 따라 새롭게 집합을 작성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집합 만들었죠, 새롭게. 됐니? 여기 다음 이번 주에 계약하시는 분, 여러분들은 그게 없나? 다 졸업해서? 언제 나오죠? 고등학교? 나올 때 되지 않았니? 2, 3일 뒤? 두근두근 하겠다. 근데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가기가 되게 싫었는데 여러분들은 가고 싶니?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이제 친한 친구들이 많고 되게 가기 싫었는데 고등학교 가보면 고등학교 친구들이 훨씬 더 이제 나중에 친해질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더 많은 시간을 아마 함께 하게 될 거고 그게 자율학습이 됐든 뭐 과외활동이 됐든 다 열심히들 수험생활 하시고 좀 내가 어제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요즘에 계속 여러분들 뉴진스 압니까? 좀 쩔지 않니? 제가 여자 걸그룹을 보고 이거 되겠다라는 건 블랙핑크 이후로 두 번째인데 그 새로운 레트로 컨셉으로 1등을 할 줄이야. 좀 놀랍네. 근데 역시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잘 모르겠지만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보통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과하게 꾸미지 않은 모습이 어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이거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여기 뭐 아이브 팬도 있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 아이브의 왜 원영인가? 장원영? 그 표정을 좀 나는 보고 있기가 좀 그래. 너무 좀 요즘 친구들 말로 귀척? 한다라고 해야 되나? 조금 그래서 뭐야 딴 거 돌렸는데 뉴진스는 재밌더라고. 어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지금 머릿속에서 그 처음에 무슨
오오오 뭐 이 소리 있잖아.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해서 곱셈이 안 돼. 막 계산하는데 이거 제가 고등학생이었으면 듣기 평가 다 개 박살났을 것 같아. 듣기 평가할 때 그런 일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저 때는 신기하게 국어도 듣기 평가가 있었어. 딱 수능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97학번인데 한 번 이상한 생각을 머리에 하게 되면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 뒤는. 제가 그걸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원래는 엑소 카이 제가 춤추는 걸 좋아해서 그걸 보다가 갑자기 그 유튜브에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블랙핑크 외국인 반응을 보다가 외국인 반응을 껐는데 갑자기 뉴진스가 나오더라고. 처음에는 어텐션인가? 무슨 이상한 반바지 같은 거 입고 하길래 아 뭐야 이거 노래가 병신 같네 했는데 두 번째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좋은 거야. 처음에는 감이 안 왔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입덕을 해야 되나. LG 그램 나도 지금 노트북도 사야 되는데 한정판을 한번 사볼까. 제가 이 나이 먹고 딸뻘인데 뭐 이성적으로 좋아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튼 잘 되겠더라고. 이제 여러분들 다음 기본 문제 2번까지는 제가 끝냈고 이 다음에 또 이제 개념이 좀 나와 있죠. 근데 이 책에 여러분들 책에 있는 영어 표현은 안 보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대학생이야? 저도 잘 모르겠는 영어 표현들이 많은데 뭐 proper subset이니 뭐니 어쩌니 대학교에서 잘 안 써요. 이거 그냥 지우셔도 되고. set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집합은 set이라고 하는데 자, 부분 집합을 먼저 보면 우리가 직관적인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충분히. 어떤 한 집합의 일부분이라는 얘기야. 부분 집합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명확하지가 않지. 수학 시간은 명확하고 하나로 딱 떨어져야 되니까. 자, 부분 집합은 뭐냐? 두 집합이 있습니다. 있는데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로서 있을 때 이걸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문장만 읽으면 이제 머리가 아플 것 같고 이것도 지난 시간에 뭐 제가 짧게 설명은 드린 것 같은데 이걸 보면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있죠.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글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그냥 일정 부분이란 얘기야. 여기 써 있죠. 근데 이걸 기호로 표현하다 보니 A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B에 있으면 이걸 만족하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한다는 얘기고 근데 뭐 수학을 우리가 한국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기호로서 약속을 하면 이렇게 쓸 거예요.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있다. 그럼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표현은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이건 contain 앞글자 요 C를 따서 contain이 뭐 포함하다, 함유하다, 뭐 컨테이너라는 뭐 화물 차량 뭐 이런 것도 아실 테고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니까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포함한다는 얘기고 항상 A가 B에 포함이 되면 이쪽으로 열어주셔야 되고 물론 이 같은 식을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이런 표현은 거의 보지 않을 거야. 보통 이쪽으로 다 열어놓습니다. 이쪽으로. 이게 결국 똑같은 얘기죠. 자리만 바꾼 거예요 지금. 얘도 맞는 표현이긴 한데 잘 쓰진 않는다라는 거고 자 그럼 중요한 게 앞에서랑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참고 이 기호는 원소와 집합의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거였지. 원소와 집합입니다. 이쪽에 와야 되는 게 원소가 와야 되고요. 이쪽에 와야 되는 게 집합이 와야 됩니다. 근데 이 컨테인의 앞글자를 딴 저 C자 모양의 기호는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걸 절대 유의하셔야 돼. 자, 얘는 원소랑 집합의 포함관계고 얘는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한쪽이 원소냐 둘 다 집합이냐에 따라 가운데 쓰는 기호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정확하게 지켜줘야 되겠죠. 수학에서는. 자,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집합에서
집합 A를 기준으로 해봅시다. A의 부분집합들은 많아요. 자, 1만 원소로 가진다라고 해도 여기 포함이 되겠지. 2만 원소로 가져도 포함이 되겠지. 1, 2 둘 다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부분집합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만족해요.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다 여기 있지. 맞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는 약속인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이건 왜냐라고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 그냥 약속입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포함이 된다. 자, 이걸 학문적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시면 안 돼.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뭘 포함하고 자시고 뭐가 있어요? 이게 아니고 그냥 약속이라고 받아들이시는 편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원래 이것도 뭐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수학과를 전공하게 한다라고 하면 더 깊게 배우겠지만 현재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칠판 상단에 나열한 이게 A의 부분집합들입니다. 그죠? 그럼 뭐 사람으로 따지면 제가 머리카락도 있고 눈알도 있고 이빨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부분집합인데 잘 보면 얘랑 얘랑은 똑같은 애 아니야 그냥? 맞죠? 얘랑 얘랑은 똑같은 애입니다. 똑같은 애는 부분집합이라고 부르기엔 좀 불쾌하지 않아? 완전히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똑같은 애 빼고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를 진짜 부분집합이다 라고 해서 진부분집합이라고 해요. 맞습니까? 자, 이건 뭐 약속이니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가끔 공부를 조금 대충 하시면 공집합을 뺀 게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착각하고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데, 공집합을 뺀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똑같은 애를 뺀 나머지가 진부분집합이야. 공집합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뭐 여러분들 책에 보면 여기 나와 있죠. 부분집합 중에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를 진짜 부분집합이다 라고 해서 진부분집합이라고 하고, 자, 마지막에 집합의 상등이라는 표현은 뭐 요즘 한자를 안 배우겠지만 서로상 같을 등자예요. 서로 같다라는 걸 나타내는 건데, 자, A랑 B랑 서로 같대. 그럼 사실 원소가 그대로 나열되어 있으면 모를 수가 없지. 그냥 쳐다보면 당연히 맞는 거예요. 똑같은 원소일 테니까. 이런 건 서로 같은 집합이죠. 원소가 똑같은 집합을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고, 이 책의 저자는 상등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대학 가기 전까지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에서는 볼 일 없을 겁니다. 가끔 교사분들이 뭐 입으로 나올 수는 있을지언정 답지에는 적을 필요 없어요. 다 한글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냥 서로 같다. 자, 얘랑 얘랑은 서로 같죠.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 한글 아니야 서로 같다라고 하면 무언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를 하려면 어느 경우에 둘이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거냐면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있죠. 반대로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 있으면 둘은 애초에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이쪽에 있다면 둘은 같을 수밖에 없잖아. 이게 수학에서 A, B가 서로 같을 조건입니다. 조금 이쁘게 표현했다라는 얘기고, 이걸 뭐 따로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 내용이죠. 어느 정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게 부분집합을 직접 나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방금은 제가 원소 2개로 했으니까 3개로 한번 해볼게. 자, A의 부분집합. 그럼 첫 번째,
좀 기준을 잘 잡고 나열해야 되는데,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경우는 이거 이놈의 부분집합 맞죠? 여기 있는 원소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맞죠?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건 이거 세 개 다지.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두 개다. 그럼 1,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1, 3, 2, 3 맞습니까? 그럼 이런 집합들은 여기 있는 원소가 다 여기 있으니까 A의 부분집합에 속하는 거 맞아요. 더 이상 없죠? 원소 두 개, 원소 세 개이네. 그 다음에 하나가 무적의 공집합,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했으니, 자 그러면 이게 A의 부분집합이고, 제가 지금 직접 나열해 봤더니 부분집합 몇 개 나왔습니까? 8개 나왔죠? 8개 맞습니까? 부분집합이 8개 나왔어요. 아까 원소가 2개일 때는 몇 개 나왔는지 기억합니까? 4개 나왔어요. 1, 2, 1, 2 공집합 맞지? 지금 원소의 개수가 3개일 때는 8개가 나왔고, 이 중에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얘만 빼고 이거의 명칭이 A의 진 부분집합이란 얘기고, 진짜 부분집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딱 하나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이게 참 수학하의 맨 뒤에 뭐 경우의 수, 근데 이게 중학교 때도 배웠을 거예요. 고배 법칙을 배웠을 테니까. 자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 예상은 가능해요. 원소의 개수가 2개일 때는 부분집합 4개 나왔고, 3개일 때는 8개 나왔습니다. 그럼 8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원소가 이렇게 2개면 아까 몇 개였냐면 4개 나왔어요. 4개는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원소의 개수가 2개면 2의 제곱, 3개면 2의 세제곱, 원소의 개수가 n개면 아마 2의 n제곱이 되겠지.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왜인지는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제가 예로 부분집합을 만들 거야. 원소가 1, 2, 3인데 부분집합을 만들 텐데, 자 1부터 한번 선택을 해볼게. 1을 여기 안에 적어도 되고 안 써도 되죠. 맞습니까? 1을 여기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부분집합을 만들 때. 그럼 1이 선택 가능한 가지수가 2가지지. 네, 맞습니까? 뭐 밥으로 따지면 밥을 먹거나 안 먹거나 아니야? 2가지밖에 없습니다. 선택이. 1이 여기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얘 선택 가지수 2개. 그럼 1을 여기 적었다. 2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선택의 가지수 2가지예요. 2는 안 적었다. 뺐다. 3도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지. 그럼 각각 숫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각각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2개예요. 이 부분집합에 있거나 없거나. 그럼 선택을 맞췄을 때 결국 8가지 경우가 나오겠지. 왜 초등학교 때 보면 이걸 뭐 수영도라는 걸로도 작성을 하고 막 그럴 거야. 중학교 때 뭐 이럴 때는 고배 법칙이라고 조금 이쁘게 얘기를 하고. 중학교 때 배웠습니까? 배우지 않았니? 에이 배웠잖아. 여러분들 평균 분산 표준 편차도 배우지 않아요? 그거 하기 전에 잠깐 배웠을 텐데. 안 배우셨어도 사실 상관없어. 자 원소의 개수가 n개이면 왜 2의 n제곱이냐? 여기 n개의 원소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 1 보고 여기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하면 선택의 가지수 2가지죠. 2도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2가지 중에 하나 선택. 자 이렇게 되겠지. 이건 공식으로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원소의 개수가 n개이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예요. 언제나. 그럼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여기서 몇 개만 빼면 돼? 하나만 빼면 되겠죠. 자기 자신 한 개만 빼면 됩니다. 아주 심플한 결론이 되겠고, 자, 이 3단 논법은 뭐 여긴 너무 설명이 자세하게 나왔는데 제가 문제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복습하실 때는 여러분들 책으로 혼자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 왜 곱했는지는 다 이해되죠. 선택의 가지수가 각각 두 가지가 있을 때 총 선택의 가지수는 2 곱하기 2.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무리 없습니다. 저는 여기는 개인적으로 공식에 의존해서 풀기보다는 이해해서 푸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 자, A, B가 속하지 않는 부분집합을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막 복잡한 공식이 나왔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부분집합을 만들 거야. 만들 텐데 A, B는 여기 없어야 되지. A 갖다 버리고 B 갖다 버리고 그럼 남은 원소가 C, D, E 세 가지죠. 맞습니까? 얘네로만 부분집합 만들면 되지. A, B가 속하지 않는 부분집합은. 그러면 C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선택의 가지수 2개. D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 8개 나오겠죠 그럼. 맞습니까? 자, 두 번째도 이번에는 A, B가 속한데 여기는 속하지 않는 이었고. 자, 지금 1번 풀었고요. 속하는 경우도 쉽습니다. 속한다라고 하면 제가 부분집합을 만들 텐데 A, B는 여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선택의 가지수가 없어요. 얘네는 그냥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됩니다. A, B는. 그럼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C, D, E밖에 없죠. 그럼 방식이 똑같네. C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고 D도 있어도 되고 이 집합에 없어도 됩니다. E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위의 식이랑 정확히 똑같은 답이 나오겠죠.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번. 3번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지금 A, B는 속하고 C는 속하지 않는데 그럼 A, B는 여기 있어야 되지. 선택하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얘네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C는 없대. 그럼 선택할 수 있는 애는 D랑 E밖에 없죠. 맞습니까? D랑 E밖에 없으니까 D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두 가지. E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두 가지. 4개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 어떻게 문장으로 기억할 수 있냐? 얘네는 결국 다 조건이 있는 애들이죠. 그럼 조건이 있는 원소의 개수를 빼고 A, B가 속한다 라고 하면 속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얘네 둘은 빼고 나머지로 부분집합. 속한다 라고 하면 집어넣어놓고 나머지 부분집합. 그럼 조건이 없는 원소의 개수만큼 거듭 제곱하면 되겠죠. 이 문제는. 그걸 이제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게 여러분들 책에 보면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n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인데 진부분집합은 당연히 한 개 뺀 거 되겠고요. 특정한 원소 k개를 포함한다. 그럼 특정한 원소 k개를 포함하면 그 k개의 원소는 이 집합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만 여기 있냐 없냐 선택권이 있는 거지. 그럼 전체 원소에서 조건이 없는 애들이죠. 이게 전체 원소 n개 중에 조건이 있는 게 k개니까 전체에서 조건이 있는 애를 뺀 겁니다. 이게 한글로 풀어서 이해하면 이렇게 되겠죠. 한글로 풀어서 이해하면 이렇게 되겠고, 이거 뭐 굳이 외워야 되는 공식은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유제 20-4번 한 번만 도와드릴게요. 자, 1, 2, 4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x에 포함이 돼야 되고, 이 말은 x는 1, 2, 4는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됩니다. 그죠? 1, 2, 4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1, 2, 4가 x의 부분집합이 될 테니까, 그럼 x는 얘네 세 마리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럼 나머지가 뭐가 있냐? 근데 여기는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걸 넘어가게 더 많은 원소를 가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1, 2, 4 빼고 8, 16, 32.
얘네는 이게 여기 다 들어가도 되고 하나만 들어가도 되고 두 개만 들어가도 되는 거죠. 저 포함 관계식을 만족시키려면. 그럼 방금이랑 똑같아. 8은 여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선택 가지수 두 개. 16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32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8개. 이해됩니까? 이 가능성, 그 가지수만 잘 구하시면 돼요. 표현 방법은 조금씩 다르겠죠. 자, 이건 뭐 명제 시간에 보면 3단 논법이기도 한데 굳이 3단 논법이라는 용어까지도 필요 없고 사실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에요.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림을 그려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억 A가 B에 포함이 된대. 그럼 요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거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근데 B도 C에 포함이 된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럼 자동으로 A는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니까 A는 C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게 맞겠지. 이걸 굳이 뭐 3단 논법이라고도 보통 부르죠, 명제 시간에는. 중학교 때 3단 논법 배웠습니까? 뭐라고 배우지? 뭐 소크라테스나 뭐 이런 양반들 배우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죽는다.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하죠. 부정할 수 없는 대전제에서 하나의 사실 끌어내는 걸 3단 논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겁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수학적으로 표시하니까 굉장히 좀 건조한데,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 A는 C에 포함되겠지. 모든 사람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죽는다. 뭐 이런 결론이 굳이 우겨 맞추면 이 단원의 소 제목이 3단 논법이라는 얘기고. 자, 기억은 그럼 확실히 맞습니다. 자, 니은은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증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맞는지 의심을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 자, A가 C 안에 들어가. C에 포함이 되죠. B도 C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A, B랑 같냐?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맞죠? 이렇게 그려진다면 A는 C에 포함되고 B도 C에 포함되지만 A2는 아무 연관이 없죠. 자, 얼마든지 안 되는 예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뒤에 단원에서 명제 시간에는 발레라고 부를 거예요. 뭐 어차피 배울 거니까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시를 수학이나 논리학에서는 반대가 되는 예시다라고 해서 반례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니은은 하나라도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시가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틀렸고. 자, 디귿. A가 B에 포함되고 또 A가 C에 포함되면 B랑 C랑 같냐? 이것도 말도 안 되죠. A가 이렇게 있어. 근데 B에 포함이 된대. 자, 그리고 A는 C에도 포함이 된대. 그럼 C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죠. 꼭 C랑 B랑 같다는 보장은 없지. 자, 다음이다 라고 수학에서 표현할 때는 100% 맞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성립하냐라는 건데, 성립하지 않는 애를 하나라도 찾을 수 있으면 틀린 거죠. 맞습니까? 근데 뭐 이 말장난이 익숙하지 않아서 헷갈릴래나? 지금 디귿이 틀린 거 알겠죠? 근데 같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학에서 뭐뭐이면 뭐뭐이다라고 할 때는 항상 맞아야 성립하는 거지, 안 맞는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틀린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절대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 아니 같을 수도 있잖아요는 아니야. 같을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항상 같으면 참이고 한 번이라도 같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고, 디귿은 그럼 틀렸고요. 리을이 이제 이건 뭐 참 증명은 어려워요.
이거는 뭐 대학 수학 정도 돼야 증명이 될 거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벤 다이그램으로 확인만 할 겁니다. 자, A가 B에 포함이 된대. 근데 다시 B가 C에 포함이 된대. 근데 얼척없이 C도 A에 포함이 된대. 그럼 이 그림이 잘못됐죠. 다시 C가 A에 포함이 되려면 단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모두 같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려져야만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고 C가 다시 A에 포함이 되겠지. 자, 이건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확인만 하고 참으로 넘깁시다. 확인만 하고 참으로 넘깁시다.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리을이 이제 3단 논법이라고 해서 명제 시간에 깊게 살펴볼 거고, 자, 여기까지 되죠?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제가 합집합, 교집합하고